이번에는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에 대해 늦었지만 올 것이 왔다. 이런 글을 SNS에 올린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잠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 검사의 폭로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쓰신 글을 보면 법사위원장을 지내실 당시에 이번 사건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안태근 검사와 이규남 법무부 장관의 관계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요? 제가 그 부분을 지목한 것은 이기남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도 있지만 그 후임 장관, 그러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네. 이기남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이 장관을 수행하는 그 검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관례적인 어떤 기조실장이 간다든가 이제 이런 것인데요. 이분이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늘 그 장관님을 수행을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그 당시에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박근혜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 바뀌면서 이 처음에 다시 이분이 법무부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로 왔던 인권국이라는 이 국장 자리가 원래는 개방형 자리인데요. 네. 검사가 다시 이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그 상임위에서 지적을 한 바 있고요. 이 이후에 법무부의 그 국장의 요직을 3차례에 걸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그 장관님들이 저분을 끼고 다닐까 이런 이제 의문점을 굉장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당시에 그 어떤 한 특정인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검사 사이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던 상황입니다. 네. 그 당시에 힘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뭐 성추행 사건이 있더라도 충분히 덮을 만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런 어떤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그것이 별것이 아니다. 아니면 뭐 피해자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왜 자꾸 들쑤시냐. 네. 이러한 발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요. 저는 이 법무부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법무부를 거친다는 것은 일종의 로얄 코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법무부에 오는 사람들은 뭐 사위 장인이 뭐 사회의 기득권층이라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어떻다든지 이런 배경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의 뒤에 누군가가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을 함부로 다른 검사들도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묻힐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의원님께서는 네. 당시 이문정 검사도 뭔가를 의원님께 말하고 싶은 눈이었다. 이렇게 쓰셨어요. 늦었지만 올 것이 왔다는 표현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예. 의미입니까? 그 이문정 검사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법무부의 그 이제 말단 검사였었죠. 네. 그런데 법안 심의를 하게 되면 배석 검사로 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자리에 배석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법사위의 유일한 그 여성 의원 간사이고 의원이면서 또 위원장도 나중에 하게 되고 이러니까 늘 저를 쳐다보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한 그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 눈빛으로 이제 서로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임 검사를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석에서 임 검사가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그 검찰 내에 빚어지고 있는 각종 부조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대화, 간단한 대화가 있었는데 그런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가능했던 것이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좀 더 의원님께서 파헤치셨더라면 서검사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을 수 있었겠다. 뭐 이런 아쉬움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여검사들이요. 네. 자신의 어떤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것을 밖으로 알렸을 때
지금 이 서 검사가 주장하는 대로 인사 불이익이 있다던가 아니면 조직 내에서의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봐 저도 그것을 우려해서 이문정 검사에게 더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문정 검사도 대화 중에 저는 검찰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제가 어떤 선배로서 이 사회의 선배로서 좀 더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그 당시에 파헤쳤다라면 하는 그러한 생각도 좀 하긴 합니다. 네. 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어제 그 SNS에 올리신 글을 보면 검사를 뒤집어진 꽃게 비유하셨습니다. 복원력을 갖기를 소망해 왔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셨는데 현재 우리 검찰 복원력이 상실됐다고 보십니까? 꽃게는 몸이 한번 뒤집혀지면은 자기 스스로는 다시 뒤집어질 수 없어서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리 검찰이 뒤집어진 꽃게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좀 복원력을 가졌으면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정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검찰이 이러한 복원력을 갖기 위한 노력,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는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네. 이러한 검찰 내부에 아직까지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음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자만 내지는 오만한 어떤 그 조직 문화 이러한 것들은 아직 좀 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것이 단순한 어떤 성추행이다라는 그러한 사회적 무리의 차원보다는 네. 우리나라의 그 어떤 권력과 권력기관 간의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검찰에게 기소권을 주면 이러한 조직 문화도 개선되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더 빠르게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특히 제가 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을 주는 거기까지 이제 제가 개혁을 하고 법사위를 떠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단계 더 이런 어떤 그 법조의 개혁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한번 기회를 잡아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